자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지.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에요? 한신 그러면 떠오르는 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맞아요. 소하도 그렇고 번쾌도 그렇고 네. 장량 다 잘 잘 살았거든요.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통솔 100, 무력 74, 지력 95, 정치 74, 매력 68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솔이 100이면은 단순 장수가 아니란 뜻이죠. 통솔력 하니까 예. 떠오른 말인데 다다익선. 아 그쵸. 네. 계속 강등시킨 이후에 이제 만난 거죠. 네. 내가 군사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고 보냐. 10만이요. 너는 어느 정도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위냐. 유방님은 장수의 장수입니다. 영웅들을 모아서 통솔하는 것이고 저는 병조를 다다익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이제 서로 상했을 것 같아 이게. 맞아요. 10만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돌려 깐 게 아니야. 그냥 깐 거죠. 받쳐주면 받쳐줄수록 나는 다 다룰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개빡쳐가지고 네가 나보다 더 위란 얘기냐? 딱 얘기를 하니까 살짝 변명한 거지 사실 뒤에 이야기는. 네. 아차 싶었던 거죠. 장군을 10만 명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게 억지잖아 이미. 네. 누가 그런 뜻으로 물어봤어. 이미 삔또 상했잖아요. 10만이라고 얘기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네. 장군만 10만입니다.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살 일도 없고 네. 융통성이 없어. 정치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던 그 마인드가 이미 저 때는 없었던 거지. 다다익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오만한 그 시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좀 자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참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 성공하니까 얘가 변한 거지. 야욕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 토사구팽 당했느냐 네. 아니면은 그럴만 했느냐. 유방이 막 엄청 잘 싸웠다 이런 거는 뇌리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 기억에. 네. 거의 한신이 막 다 했죠. 팽성대전 이후에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오합지졸로 3만 별동대로 시작해서 뭐 위나라, 뭐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 6개 국가를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이 한신의 업적이거든요. 황후, 유방, 한신이 세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 먹을 시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과감하게 유비처럼 독립하든가 네. 아니면은 관우처럼 충성해서 자손들까지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애매한 행보를 보여서 유방도 저놈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긴 됐는데 불안하다. 불안함을 이제 계속 스스로 이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갈량이 없어서 그래. 천하 삼분지계를 했었어야지. 약간 너무나 성격이 네. 대단한 업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소시민적인 소인배. 소인배 같은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소인배는 이제 나쁜 소인배라기보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사들이 결국에는 유방한테 다 받았던 병사들이니까 한쪽 삼국지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고 결심을 못했다. 그쵸. 그 대표적인 걸로 종리말이 초나라에 있었잖아요. 네. 초나라에 있었을 때 이제 같이 한솔밥 한솥밥 얘를 이제 받아주거든요. 네. 근데 유방이 쟤는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옛날부터 내가 봤을 때 뛰어나고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고 이제 찾아온 거야. 종리말이 이제 사람 보는 눈은 있었던 거예요. 능력자를 알아본 거죠. 능력자를 알아봤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신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거든. 낮은 자리에서 잘 안 풀리고 딱히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내가 못 나갈 때 야 너는 그래도 뭐가 있던 놈이다 하니까 고맙잖아. 자기 알아봐준 것도 있고. 그래서 걷어준 거죠. 걷어줬어. 네.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압력을 받습니다. 너 반역의 냄새가 나는데? 저 지명수배 때리네. 왜 숨겨주고 그래? 너 약간 불안해?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신이 과감하게 이제 또 결심을 해야 되거든. 내가 잠깐 정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죽이든지 아니면 거병을 하던지. 여기서 또 너무나 인간적인 소인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사자한테 네. 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 다 늘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방이 너 죽이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이게 진짜 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놈이 이간질하는 놈이잖아. 네.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너는 아니다 얘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차라리 얘 편에 붙어서 너는 그거 잘못했어. 맞아요. 이제 한 편을 들어야지 되는데 다 늘어놓는 거는 뭐 어쩌라는 거야.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었나?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이란 얘기지.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 죽이든
도망가게 해주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그 종리말한테. 네. 그 종리말도 개빡치는 거야. 이 병신 새끼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고 왔는데 친구라 그래서 잘 보듬어 줬다가 뭐 어쩌라고 죽으란 소리냐. 개빡쳐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완전 그냥 최악의 상황을 다 둔 거야. 종리말한테도 최악으로 남은 거고 자기한테도 이게 이제 잘못된 거지. 왜냐면 차라리 죽였으면은 유방한테 할 말이라도 생기잖아요. 명분이 없어진 거지. 그 유방한테도 찍힌 거고 이 업적에 비해서 가끔가다 튀어나오는 그 어중뛰기 저 위치까지 올라갔으면은 철저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막 어중뛰기로 행동하면 오히려 더 망합니다. 다음에 이제 과하지옥 가랑이 지나갔다. 사면초가 항우가 도망갈 데가 없다. 그걸 이제 한신이 만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한신 좀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토사구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왕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신하들이. 그 선조 때 약간 이제 한신 편을 들었죠. 중국의 군신 관계보다 조금은 더 평등한 군신 관계야. 한신을 약간 변호할 수 있었던 그 명분이 왕이 먼저 뒤통수를 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한신이 뭐 그런 조짐이 보였지 실제로 뭘 한 건 없잖아. 근데 그 조짐만으로 토사구팽한 거는 이제 왕이 먼저 배반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변호를 해준 거죠. 이제 이순신이랑 약간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네. 그 한신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그 완전 동네 깡패들이었잖아요. 그쵸. 걔들이. 근데 어떻게 시키는 대로 안 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간 놈이 오히려 더 특이한 놈이었을 거야. 오히려 대범하분하면서 뭔가 고사의 어떤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좀 무력이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 망국 지점까지 몰렸던 연나라를 부흥시키고 대국 제나라에 대한 역습을 감행한 그 모습을 후세의 위인 제갈공명과 한나라 고조 유방 모두 군신이라 칭송하였다. 백기랑 연파랑 있었을 때 동쪽에 네. 연나라가 동쪽에 있거든요. 잠시만요. 백기 바로 아래, 백기보단 아래인 것 같고. 예. 한번 볼까요? 왕흘 바로 아래네요. 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전파모급신데 빼먹었어. 천자문의 작가가. 제갈공명이랑 유방 모두 군신이라고 부를 정도면은 굉장한 그 전투력을 가진 이제 장군인 거죠. 조나라 무령왕 때 벼슬을 했는데 기병을 최초로 다뤘다고 나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전차를 이용했어요. 전차. 무령왕 때 말을 직접 타고 싸우자. 등자 같은 게 발명되고 나서. 아니야, 등자 발명 전에도 말을 타긴 타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참신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되게 또라이 같고 무령왕이 죽고 네. 조나라가 이제 멸망할랑말랑 하거든. 그랬죠. 위나라로 갔는데 위나라도 막장인 거야. 그래서 네. 연나라로 또 갑니다. 망국 직전까지 몰렸던 연나라라고 하는데 다 혼란스러워. 연나라가 저때 뭐 선양 그런 거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어요? 그 선양이라는 게 요순 시대처럼 자식이 약간 애매하면은 왕을 할 만한 어떤 신하든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게 더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연나라의 이제 재상이었던 자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지.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에요? 들어보긴 한 것 같아. 연나라에 자지라고 있어요. 네. 연나라의 재상이 이제 자지야. 네. 거절할 줄 알고 선양하는. 뭐 요순 뭐 얘기하고 하니까 아닙니다. 거절할 줄 알고. 제가 어떻게 감히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넙죽 받았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지가 왕이 됩니다. 네. 잠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거야. 그 틈에 제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국민들한테도 인기가 없었어. 그래서 성문 열어줬다고. 몸무게도 무슨 140kg, 그러니까 완전 돼지야. 네. 붙잡히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달리기로 말을 따라잡고 헐. 말을?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빈첩했다. 참새를 맨손으로 잡고 마인부 아니에요? 마인부? 약간 그런 캐릭터야. 약간 그런 캐릭터야. 재상인데 이상하게 무력도 있는 거예요. 동탁 비슷하네. 개인의 전투력도 자지가 높았다라는 거지. 잡기 직전에, 네. 포획하기 직전에 얘가 100명을 혼자 쳐 죽였다고. 와. 100명을? 마인부네 진짜. 결국에는 거열형을 당합니다. 자지 때문에 연나라가
인재가 막 필요했어요. 그때 아그이가 등장합니다. 아기를 꼬셨구나. 무령왕 때 조나라에서 벼슬을 했을 정도니까 네. 어쨌든 귀하게 쓰고 싶잖아요. 결국에는 연나라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연나라 왕은 제 나라가 이제 원수야. 복수를 해야지. 멸망 직전까지 이제 갔으니까 복수를 하려고 아그이가 대장군이 돼서 조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연합? 연나라까지 이제 5국 연합군을 결성해서 제 나라를 이제 멸망 직전까지 시켰어요. 이제 네임드가 된 거죠. 연나라에서 이제 끝까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전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전단. 전단지로 이간질했나? 그 말 되네. 네. 전단이 이간질해서 조나라에 갑니다. 의심왕기가 제일 무섭지. 맞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내쳤어, 전단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안한 거야, 마음속으로. 다시 불렀구나. 그쵸. 네. 나만 얘가 잘 사는 놈인지 알면은 다른 나라 보내도 되는데 다른 나라 왕들도 아그이가 잘 나간다라는 걸 아는 거야. 거절을 합니다. 자식들이 연나라에 남아 있었던 거야. 오. 근데 보통 생각하면은 다 죽일 것 같은데. 자식들은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아, 연나라 공격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가? 말년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중 국적자야. 왔다 갔다 했구만. 자식이 연나라에 있으니까 보러 가야지. 보러 가고 연파의 그 부장 악승이랑 잠깐 싸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아그이랑 친척이야. 아, 장평대전 벌어져서 연나라에서 야 지금 이제 조나라가 국력이 개 떡락했으니까 이 틈에 조나라를 치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그의 자식이 조나라를 이렇게 치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조나라 이 원정을 이제 하는데 악승이 포로가 되잖아요. 이 일족이 어쩔 수 없이 전체가 조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 지력은 뭐 만땅 아닙니까 당연히.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썼으니까. 네. 카리스마도 뭐 이제 장군으로서의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책을 썼기 때문에. 손무가 초나라도 격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나라의 명장. 오자서가 추천해줘서. 자기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왕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네. 궁녀 데리고 명령어를 딱 먹이면은 궁녀가 그 명령어대로 해야 돼. AI예요, AI? 명령어대로 행동을 안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습니다. 장급 애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 그 오나라 이제 왕이 네.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똑똑한 거 알고 너 지금 병법 잘 짜는 거 알았으니까 네. 죽이지 말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왜냐면은 내가 제일 아끼고 막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군권을 줬으면은 이 현장에서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군령을 정확하게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여기에 내 잘못은 뚜렷하게 없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죽여야 된다. 왜냐면 내 탓은 없으니까 네. 군권은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데 병졸, 그러니까 궁녀의 잘못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3순위, 4순위 아끼는 궁녀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잘 수행을 한 거야. 진지하게 해야지. 왜냐면 목달아나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이때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이제 끌어들인다라는 개념이 약간은 약했던 시절이에요. 머릿수나 채우자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일반 애들도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얘들도 자기 임무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손무가. 궁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진취적이니까 오나라 왕도 절반만 알아들었다. 아리송. 초나라를 이제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전차 위주에서 보병 위주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 많이 필요하다고 했구나. 전차 위주라는 거는 네. 귀족 위주로 싸웠다라는 개념이거든. 네. 전국 시대랑은 이제 다릅니다. 이 춘추 시대 사람이니까 전국 시대의 그 전투의 방식을 얘가 이제 열은 거죠.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개념으로 따지면은. 오나라 완전 남만 이제 패러다임을 이제 가속시킨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지력에 약간 몰빵한 병법서를 썼으니까 실제로 책을 쓴 사람들은 약간 과대평가되는 게 있어. 그렇죠. 미야모토 무사시를 그렇게 아는 이유가 네. 병법서를 썼거든. 책 썼잖아요. 유지광도 책을 써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렇죠. 실제로 순수 무장으로서는 애매하다. 기전 파목급수는 아닐 거다. 잘 싸우는 장군이었으면 틀림없다. 다음은 이제 5기입니다. 5기. 기원전 440에서 380
그 시기 인물이니까 방금 얘기한 손무보다는 조금 더 어린 그런 느낌이죠. 오기가 오기 많아서 오기예요? 오기가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기가 지독해서 오기. 사이코패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자 병법을 쓴 인물인데 동네에서 되게 이제 백수로 그때는 뭐 장군 아니면 백수였죠. 차례차례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냥 확 대장군 되고. 그러니까 생략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벼슬은 이제 돈 내고 하는 게 벼슬이잖아. 네. 그쵸. 천금을 아버지가 줬어. 네. 뭔가 뇌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벼슬할 그 돈은 날리고 아버지가 이제 화병으로 그냥 죽어버렸어. 아,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거지 그냥. 쟤는 뭐 백수에다가 돈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뭐 어리석다. 이제 아버지가 불쌍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얘가 열받아가지고 네. 비웃는 이제 소문난 애들을 30명을 이제 살해합니다. 사이코패스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 네. 얘가 자기 병사들한테 또 그렇게 잘해줬대요. 오, 오자 병법에서는 패배한 장수들도 다음에 잘 싸울 수 있게 기운을 북돋아줘. 그런 얘기가 이제 있다고 하니까 노나라에서는 벼슬을 하게 되는데 제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했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제 나라 사람이니까 장군으로 쓰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장군이 되면 좋겠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함정인데 앞뒤를 설명해주고 말을 해야. 너 때문에 내가 장군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장군이 되면 좋겠소 하니까 그럼요 서방님 그럼 목을 바치시오 하면서 사내를. 맞네, 사이코패스. 제 나라 상대로 뭐 싸움도 승리하고 네. 잘 살다가 위나라로 한번 또 가게 됩니다. 위나라 갔다가 또 초나라 가고 그럽니다. 뭐 잘못을 했나? 처가가 제 나라에 있다. 잠깐 휴전하자. 그렇게 이제 핑계 대고 기습을 한 일이 이제 빌미가 돼서 노나라에서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이제 위나라에 가서 장수로 이제 기용이 돼요. 문후랑 대화를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자 병법이다. 손자 병법에 비해서는 약간 좀 디테일하다고 하죠. 맞아요. 네, 손자 병법은 뭔가 근원적인, 오자 병법은 이미 뭐 손자 병법이 있어서 안 겹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적인. 그렇죠. 약간은 좀 전술적인 좀 디테일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손자 병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죠. 네. 오자 병법 하면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렇죠. 네. 5만으로 50만을 승리했다. 76회 전투에서 네. 64회 이기고 12회는 무승부다. 병법서도 쓰긴 했지만은 실제 전투에 나가서 굉장히 좀 잘 싸웠다. 그 장판파 비슷한 그것도 있잖아요. 오자 병법서의 내용 중에 뭐 일부당경 족구천부해서 한 사람의 길을 막으면 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손자병법보단 좀 아래. 그쵸. 네. 조조도 말했잖아요. 손자병법은 깊이가 있다. 엄청 많이 이기고 그래서 무력은 한 75 정도. 손자병법보단 떨어지니까 손무가 100이었고 지령이 네, 99. 그래서 총 한 1914 정도. 뭐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손빈이 이제 손무의 이제 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손자의 뭐 아들, 손자의 손자 약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 손자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맹자랑 같은 시기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 그쵸. 이제 손자 병법을 약간 이제 업데이트한 인물이죠. 전쟁은 늘 흐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저 당시에는 약간 이제 공성전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니까 공성전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다. 보시면은 무력이 1이잖아요. 안전뱅이라서 저 빈자가 이제 무슨 안진뱅이 빈자라며. 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방연이 지어줬다. 귀곡자가 미리 앞날을 알고 예언처럼 안전뱅이 빈자를 지어줬다. 비곡자라는 게 어떤 귀신이 살 법한 아, 계곡에서 사는 사람, 자연인 이런 거죠 그냥. 은거기인 귀곡 선생 해가지고 무협지에 나오고. 사사를 받았죠. 네. 요때 방년이라는 캐릭터가 숙명의 라이벌처럼 등장합니다. 같이 공부를 할 때 얘가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가 결코 못 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불러가지고 벼슬 주려고 하는 척 하다가 무릎을 잘라버렸죠. 네. 슬개골을 그냥 뽑아버렸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방연이 좀 더 괘씸한 게
자기가 안 한 척 했잖아요. 손빈 보살핀 척 하면서 너 병법서 써라. 여기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악랄했던 것 같아요. 혼자 병법을 필사하고. 필사하고 네. 끝나면은 더 큰 일을 줄 것처럼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쭉 띄워놓고 얘를 어떤 식으로 죽일까 하고 고민했던 거지. 그냥 질투하면서. 한비자랑 네. 이사랑 약간 내용이 비슷해요. 같이 동문수학 했는데 안진뱅이를 만든 이후에는 약간 안심을 했어. 약간 사이코지 얘도 그렇죠. 그냥 옆에서 계속 두고 본 거야 그냥. 사이코패스의 시대구만. 안진뱅이임에도 불구하고 손빈 병법을 씁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복수에 성공을 해요 방연한테. 음. 방연을 결국에는 사로잡거든요 자기가 전쟁에서. 손빈 병법은 많이는 못 들어봤어요. 발견된 지가 얼마가 안 됐대요. 보니까 1972년 산동성에 위치한 어떤 무덤에서 죽간이 쏟아졌는데 그 죽간을 분석해본 결과 뭐 실존 여부가 불투명했던 손빈 병법? 네. 지력은 오기. 5기랑 똑같죠. 네. 정치력도 있고 전투력은 1500. 무력으로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자지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얼마- 짧잖아요. 너무 짧아.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